1759년 15세 소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66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뻘의 왕 영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어린 왕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고 정조와 권력 다툼을 벌였고 천주교 대박해를 주도했고 66세까지 조선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15세 소녀에서 66세 대왕 데뷔까지 51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여인.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권력을 쥔 여성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59년 6월 15세 소녀 김씨가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항구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66세 노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영조였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 첫 번째 정순왕후도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51세 나이 차이. 할아버지와 손녀뻘이었습니다. 왜 영조는 어린 소녀를 왕비로 맞이했을까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은 노론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5세 소녀를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소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어라. 집안의 명령이었고 나라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5세 소녀는 왕비복을 입었습니다. 66세 노인 영조가 남편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15세 소녀가 느꼈을 두려움과 혼란을. 왕비가 된 정순왕후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영조는 이미 늙었습니다. 아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 한편에서 왕비의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궁궐의 정치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노론 집안 출신답게 정치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영조는 사도세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답지 않다. 자주 불평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1762년 정순왕후가 왕비가 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죽었습니다. 그날 정순왕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역사는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있습니다. 1762년 뒤주 사건. 사도세자가 죽던 그날 정순왕후는 18세였습니다. 왕비가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정순왕후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정순왕후는 노론 출신이었습니다. 노론은 사도세자를 싫어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소론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노론에게 사도세자는 위협이었습니다. 둘째, 정순왕후는 영조의 귀에 속삭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왕비였으니까요. 매일 영조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또 정사를 돌보지 않으신답니다. 전하, 세자께서 궁녀를 또 죽였다 하옵니다. 이런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사도세자가 죽고 난 후 정순왕후의 입지가 강해졌습니다. 노론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우연일까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비 정순왕후께서 세자를 미워하셨다. 궁중에서 세자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정순왕후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시는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말 사도세자 죽음에 관여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그녀는 이득을 받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자 그의 아들 정조가 세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조는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세손. 정순왕후에게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죽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순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32세였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다. 정순왕후는 선언했습니다. 수렴청정. 어린 왕을 대신해 대왕대비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어리지 않았습니다. 25세였습니다. 충분히 혼자 정치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거부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소손이 직접 정사를 돌보겠나이다. 정순왕후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조와 정순왕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론의 중심에는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순왕후를 경계했습니다. 정순왕후도 정조를 경계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다. 위험하다. 두 사람은 24년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간 정조와 정순왕후는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손자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노론의 독점 권력을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반대했습니다. 노론의 이익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복권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정조가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정순왕후는 뒤에서 방해했습니다. 노론 신하들을 움직였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반대하신다더라. 신하들이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정조는 답답했습니다. 왕인데도 대왕대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 할머니가 정치적 적이라 해도 정조는 참았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 효를 다하겠나이다.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순왕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께 충성하겠나이다. 겉으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노론과 결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여러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1777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려 했습니다. 수원화산으로 이장하려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무덤을 옮기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강행했습니다. 선왕께서 뒤주에 가두신 것이지 역적이라 하신 적 없으시다. 정조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1784년 천주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사교입니다.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노론도 천주교를 싫어했습니다.
유교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언젠가 천주교로 정조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1795년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비판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24년간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습니다. 조정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조를 지지하는 신하들, 정순왕후를 따르는 노론 신하들,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49세였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병사인가? 독살은 아닐까? 후대 역사가들은 의심했습니다. 정조와 노론의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조가 죽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심만 있을 뿐입니다. 정조가 죽자 11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순조였습니다. 11세 어린 왕. 누군가 정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나섰습니다.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11세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정순왕후는 56세였습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권력을 쥔 것입니다. 정조시대 내내 참았던 욕망.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한다. 정순왕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정조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들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정조가 등용했던 신하들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전왕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다.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수였습니다. 24년간 쌓인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주교 대탄압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직접 명령했습니다. 천주교는 사교다. 신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용도 이때 유배되었습니다. 18년 유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종교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교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도 컸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는 정조를 지지했던 남인 세력이 많았습니다. 정순왕후에게는 정적이었습니다. 천주교 탄압은 곧 정적 제거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무자비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명령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정순왕후는 무서웠습니다. 15세의 왕비가 되었을 때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정순왕후는 5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1801년부터 1805년까지 그 5년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죽었습니다. 정조의 신하들은 유배되었습니다. 노론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어린 순조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결정하신다. 모든 일이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1805년 순조가 16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정사를 볼 나이였습니다. 정순왕 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대비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순조는 할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조가 그랬던 것처럼 정순왕 후는 1805년부터 1857년까지 대왕대비로 살았습니다. 아니, 1805년이 아니라 1857년도 아닙니다. 정순왕 후는 1805년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정순왕 후는 1805년 수렴청정을 끝낸 후에도 1805년 이후 대왕대비로서 궁궐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대도 끝이 있었습니다. 1805년 1월 13일 정순왕 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세였습니다. 15세에 왕비가 되어 66세에 죽었습니다. 51년간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영조의 계비로 정조시대의 대왕대비로 순조시대의 수렴청정 대왕대비로 반세기 넘게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권력을 쥔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정순왕 후가 죽자 순조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야 내 뜻대로 정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노론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는 정순왕 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긍정적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의혹, 정조의 개혁을 방해했다는 비판, 천주교 대박해를 주도했다는 비난, 세도 정치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책임.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15세 소녀가 66세 노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추구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노론의 이익을 대변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순왕 후는 강했습니다. 51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에서 여자로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순왕 후 15세에 왕비가 되어 66세에 죽었습니다. 51년간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 정조의 개혁을 방해했다는 비판, 천주교 대박해로 수백 명을 죽였다는 비난, 세도 정치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책임. 악녀는 아니어도 긍정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15세 소녀가 할아버지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인이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궁궐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은 그녀가 왕비가 된 지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18세 소녀였습니다. 정말 그녀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론 세력에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요? 정조와의 갈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에 대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정순왕 후는 그 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정조는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교 사회에서 천주교는 사교였습니다. 정순왕 후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노론 전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렴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세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누군가는 정사를 봐야 했습니다. 대왕대비가 수렴청정하는 것은 조선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녀만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순왕후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막아 조선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남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여자로서 51년간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생존 본능이 강했고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만약 그녀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순왕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왕비로서, 대왕대비로서, 섭정으로서 권력을 추구했고, 권력을 지켰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1759년 15세 소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66세 영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51년간 조선 왕실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고 정조와 24년간 권력 다툼을 벌였고 천주교 대박해를 주도했고 순조의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6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권력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5세 소녀는 강한 여인이 되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권력을 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적 그 자체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